제9장 악령 제1루 3회. 수혁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지철과 정혁이 무공을 연성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동북쪽 심리 부근에 자연히 형성된 수풀과 매우 우거진 토란밭이 나왔다. 이때 수혁이 지나가면 땅속에서 토란이 줄줄이 스스로 기어 나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란 말인가? 헐, 후드득 후드득 후드드드득. 다른 사람에게 이런 꿈과 같은 일에 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수혁은 모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초인이지 않은가. 토란 30여 개 정도 기어 나왔을 무렵 토란밭 옆에 자생하고 있는 몇 개의 쌀이버섯을 화공선물로 채취하였다. 토란과 쌀이버섯을 모을 때 살모성 한 마리가 한 층쯤 떨어진 곳에서 토리를 틀고 있었다. 이 녀석은 주제도 모르고 수혁을 째려보는데, 넌 2년 전에 지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죽었구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되지. 살모서는 슬금슬금 바닥을 쓸면서 수혁에게 오더니 입을 벌려 수혁을 해하려고 하였다. 살모서의 동리는 매우 날카롭게 생겼고 두려웠으나 이는 오직 무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협이 되지 수혁에게는 그저 애들 장난이었다. 그때 수혁은 눈빛으로 살모사에게 심형지기를 흘렸다. 어이없게도 살모사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죄다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살모사는 앞니가 부러졌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수혁의 발목을 물었다. 그러나 살모사는 실수한 것이다. 자신의 송곳니뿐 아니라 몇 개 남아있는 날카로운 이는 모두 다 부러지고 말았다. 녀석, 자업제득이다. 살모사는 이가 다 부러지고 꽁지가 빠지도록 미끄러지면서 도망간다. 아마 저 뱀은 다시 뱀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수혁은 숲속을 나와 언덕마루에서 그 아래 관도를 보고 있었다. 하천이 굽이 흘러서 동정호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동정호는 먼 발치로 보였고 악령의 건물들이 화려하게 질비 들어선 모습도 보였다. 저곳이 악령이군.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안에 저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봐야지. 이제 돌아가야 하는가? 지철과 정혁이 거의 끝나가는군. 수혁은 토란과 쌀이버섯 등을 가지고 순간 축지 성촌을 이용하여 순간 이동해 지철과 정획 근처 숲을 헤치고 나왔다. 마군기행공을 마친 지철과 정획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형님, 원숭이가 뭡니까? 사람도 아니고. 넌 장가장에 라니가 뭐야? 너 변태냐? 그야 여자로 변신하면 나의 삼보천 변환의 완성을 완벽히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겁니다. 원숭이야말로 대단하지 않니? 삼보천 변환을 통하여 몸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이번 가르침은 성공적이었나? 더욱 둘은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서로 자랑하느라 수혁이 왔지만 수혁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들은 각각 여자의 모습을 하고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내 지철이 수혁을 발견하고 스스로 대견한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공자님, 삼보천 변환을 완벽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소천성 환도입니다. 그래, 그러면 상을 줘야지. 무엇을 먹고 싶으냐? 네, 상어 지느러미 죽을 먹고 싶습니다. 수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획은 공자와 지철이가 조금 미쳤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디 장난할 것이 없다고 요리집도 아닌데 이 같은 황망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인가? 정혁아, 너는 무엇을 먹고 싶으니? 글쎄요, 저는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알았다. 지철은 본 모습을 돌아와 정획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형은 음식을 먹을 때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지철은 정획에게 충분히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정획은 지철의 말에 별 흥미가 없었다. 이유는 수혁이 들고 있었던 식재료가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스 쭈르륵. 순간 수혁의 손에서 푸른색 선맺은 화가 토란과 쌀이버섯을 핥고 지나간다. 이를 본 정획은 순간 흠칫하였다.
수혁은 토란 하나를 각각 건네주며 이것은 정혁니 거, 이것은 지철이 거, 정혁이는 이거 장난하나? 하는 표정으로 토란을 바라보았다. 형 뭘 보고 있어요? 어서 먹어요. 맛이 다 날아가요. 정획은 조금 조용한 신음을 내었다. 이게 무슨 귀신 노름인가? 동네 애들 속국장난인가? 수혁은 그냥 날토란을 가지고 왔고 지철은 이것을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원하지만 한족들은 절대로 토란을 먹지 않는다. 특히 생것을 더욱 먹지 않고 오직 화식을 조금 먹는 모습이 중원의 극진화 기근시에 아주 극히 드문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주로 중원의 소수민족 중에 이족이 주식으로 삼고 있을 뿐이었다. 중원에 사는 여러 민족은 토란을 절대로 생식하지 않는다. 알았어. 정혁은 떨떠름하고 마지못한 대답을 하고 손을 가져갔다. 별 기대를 하지 않는 정혁이 수혁과 지철이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서 다만 얼굴이 다 붉어졌다. 지철은 정혁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벌써 상어 지느러미 죽을 먹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감동과 만족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듯 그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정획은 토란을 비로소 먹었는데 순간 얼굴빛이 노랗다 못해 하얗게 변하게 되었고 그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얼굴이었다. 어찌 이럴 수가. 그리고 그의 눈은 감고 있었다. 정획은 잠시 후 눈물을 흘렸다. 또한 콧물도 훌쩍였다. 정획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은 분명 토란이지만 토란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옥수수로 만든 강냉이 죽이었다. 이 죽은 정획이 평생 다시 한번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다. 어렸을 때 정획의 가족은 돌림병으로 인하여 일가족이 모두 죽게 되었다. 정획은 돌림병 속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 굶주렸다. 그래서 하우문에서 더욱 악착같이 생활을 하였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정이 너무나 그리웠다. 또한 때로는 혼자였기 때문에 가족과 특히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으로 매우 사무쳤었다. 그런데 정획은 지금 할머니로부터 이어온 어머니의 그 강냉이 죽을 먹게 된 것이다. 그러니 눈물이 어찌 나지 않겠는가? 얘들아, 어떠니? 음식이 만족스럽니? 공자님, 더 주세요. 이제는 두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오향장육을 먹고 싶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리고 일 잘만 해라. 두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오향장육은 그 당시 마을 사람과 같은 물난리로 인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요구하도록. 지철이는 눈이 퍼렇게 멍들어 억울한 듯 수혁이 가지고 있는 토란을 빼앗아서 토란 하나를 눈 감추듯 먹었다. 한 대 맞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토란에게 하는 것이다. 우적, 우시. 지철과 정획은 돼지같이 먹고 있었고 수혁은 동행하는 가족에게 음식을 베풀었다는 마음에 흐뭇하여 이들을 보고 있었는데